안녕하세요. 코딩 클래스의 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딩 드론 스크래치 엠블럭 조정 비행 학습 챕터 4 강의로 코딩 드론의 모터를 활용하기 위한 기초 지식과 드론의 비행 원리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강의 순서는 먼저 코딩 드론의 형태 및 모터 연결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출력 기능을 활용한 모터 동작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웠던 내용을 실제로 사용해보기 위해 아날로그 출력 기능을 활용하여 코딩 드론의 모터를 동작시켜보는 기초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부터는 코딩 드론의 확장 기능을 사용하는데요. 이에 대해 소개하고 확장 기능을 활용한 기초 실습 예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실습 후에는 본격적으로 드론의 비행 원리와 모터 회전 관계, 그리고 코딩의 중요한 요소인 함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응용 예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론의 조종 명령과 모터 회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응용 예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는 드론의 모터를 다루면서 동시에 비행 원리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내용이 다소 길겠지만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 영상 설명란에 참조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 교육 매뉴얼을 다운로드 받아 함께 보시면서 강의를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드론은 그 형태와 모터의 연결 구조에 따라 종류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코딩 드론의 경우 프로펠러가 X자 모양으로 4개가 달려있는데 이는 코딩 드론이 회전익 형태의 4개의 프로펠러, 즉 쿼드콥터이며 그 중에서도 X자 형태의 쿼드콥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드론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터가 4개 달려있기 때문에 각각의 모터마다 번호를 지정해서 사용하는데요. 그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코딩 드론에서는 머리 방향을 기준으로 1, 2, 3, 4번 모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모터가 회로를 통해 아두이노 디지털 출력 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터의 연결 구조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요. 드론 모터는 전기를 순간적으로 많이 소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드론 배터리를 통해서만 동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딩 실습 중 모터를 긴급 정지하기 위해서 드론 배터리 전원 스위치만 끄면 모터를 바로 정지할 수 있도록 전원 회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드론 모터는 디지털 출력 핀으로 회전을 조절하는데 우리가 아는 디지털 출력은 0 또는 1, 즉 0V 아니면 5V 밖에는 출력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모터의 속도는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바로 PWM 기능, 즉 아날로그 출력 기능을 사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아날로그 출력이라 부르는 PWM 기능은 디지털 핀 일부에만 지원하는 기능으로 0V부터 5V까지 원하는 출력 값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PWM 기능의 동작 원리는 0과 1의 비율, 즉 0V와 5V의 비율을 조절해서 빠른 주기로 디지털 출력 신호를 보내면 모터의 출력은 해당 비율만큼 조절이 되어 출력됩니다. 모터의 회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스크래치 엠블럭에서는 이 기능을 지원하는 블록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한 예제를 통해 모터를 동작하는 기초적인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예제를 시작하기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배터리를 연결하실 때는 반드시 전원 스위치를 끄고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커넥터 모양을 잘 확인하셔서 올바른 모양으로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사용하시기 전 배터리 전압이 3.2V 미만인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충전을 미리 해두는 게 좋겠죠? 혹시라도 이전에 다른 예제를 실습했을 경우에는 코딩 내용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한번 진행하고 실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강의에 진행될 실습들도 전편과 동일하게 스크래치 모드로 진행되므로 코딩 드론에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 중에 키보드 입력 또는 깃발 모드를 실수로 실행해버리면 완성되지 않은 코딩 내용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코딩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코딩 드론을 분리한 상태로 진행해주세요. 코딩 드론만 분리하면 시리얼 포트 활성화가 해제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결했던 코딩 드론을 완전히 분리하시려면 먼저 시리얼 포트 활성화를 해제하고 코딩 드론을 분리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모터를 사용하는 실습부터는 드론의 배터리가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에 실습이 끝나고 반드시 전원 스위치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에 입력된 실습 내용이 계속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습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드론의 전원 스위치를 끄고 드론을 USB 케이블에서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연결이 잘 안되시거나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법 등이 궁금하시다면 1편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벤트 그룹의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불러오고 제어 그룹의 무한 반복하기 블록을 불러와서 결합합니다. 그리고 로보트 그룹의 PWM 핀에 보내기 블록을 불러오고 제어 그룹의 1초 기다리기 블록을 불러와서 결합합니다. 드론에 있는 모터 4개 중 1번 모터를 움직이도록 PWM 핀을 6번 핀으로 변경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1초에서 2초로 변경합니다. PWM 블록에 우측 마우스 클릭 후 복사를 눌러 연결된 기다리기 블록과 함께 복사하여 밑에 결합합니다. 위에 있는 PWM 블록의 출력을 설정하기 위해서 숫자 옆에 작은 화살표를 누르면 0부터 255까지 50단위로 나뉘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출력값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은 너무 높아서 우리는 따로 25라는 값을 넣도록 할게요. 출력값을 낮춰서 사용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배터리 소모를 줄이고 처음 모터를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 놀라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 높은 출력값을 넣지 않도록 잘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결합된 블록들을 무한 반복하기에 넣으면 코딩이 끝납니다. 작성된 예제를 실행해볼까요? 드론의 배터리를 켜고 깃발을 클릭하면 2초 간격으로 드론의 1번 모터가 켜졌다 꺼지는 동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모터 내부가 살짝 뻑뻑해서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출력값을 25에서 최대 50까지 좀 더 높여서 테스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PWM 출력 기능을 활용해서 모터를 동작시켜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아두이노 블록만으로는 드론을 활용한 조종비행 실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딩 드론은 조종비행 학습을 위해 별도로 확장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진행되는 강의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실습의 안전과 확장 기능을 활용한 조종비행 학습 진행을 위해서 드론 전용 아날로그 출력 PWM 블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조종비행 학습 확장 기능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1편 영상을 참조하셔서 조종비행 학습 확장 기능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모터 1개를 조종비행 학습 확장 기능의 드론 전용 PWM 블록을 활용해서 간단한 예제를 하나 더 진행할 건데요. 처음 진행한 실습에서는 우리가 모터를 동작시켰다 끄는 동작만 해봤다면 이번에는 속도를 단계별로 바꿔보는 예제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그룹의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록을 불러오고 로보트 그룹의 조종비행 학습 라이브러리에 드론 PWM 핀에 보내기 블록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제어 그룹의 1초 기다리기 블록을 불러와서 드론 PWM 블록에 결합하고 제어 그룹의 무한 반복하기 블록을 불러옵니다. 기다리기 블록이 결합된 드론 PWM 핀에 보내기 블록을 우측 마우스 클릭 후 복사하여 붙여넣은 후에 추가로 4번 더 복사하여 복사된 블록들 밑으로 결합합니다. 처음 만들었던 블록은 무한반복하기 시작 전 모터의 출력값을 0으로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코딩이므로 먼저 깃발 이벤트 블록과 결합하고 그 다음에 무한반복하기 블록을 결합합니다. 그리고 총 5개가 결합된 드론 PWM 블록들을 무한반복하기에 넣고 위에서부터 출력값을
25, 50, 75, 100의 값을 넣으면 코딩이 끝납니다. 작성된 예제를 실행해 볼까요? 드론의 배터리를 켜고 깃발을 클릭하면 1초 간격으로 드론의 1번 모터가 단계별로 속도가 빨라졌다가 꺼지는 동작이 반복돼서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와 마찬가지로 출력은 임의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책상 위에서 모터가 너무 빠르게 회전하면 양력에 의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출력값이 100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모터의 출력을 단계별로 조절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터의 출력 조절은 이렇게 크게 바뀌지 않고 아주 세밀하게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계별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출력값을 조절해서 모터의 회전 속도가 부드럽게 증가되었다가 감소되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모터의 출력값을 부드럽게 조절하기 위해 변수를 먼저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추가 블록 그룹에서 변수 만들기를 클릭해서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저는 회전 속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그룹의 깃발 이벤트 블록과 로봇 그룹의 조종 비행학습 확장 기능의 드론 PWM 블록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데이터 추가 블록 그룹에서 회전 속도를 0으로 정하기 블록과 회전 속도를 1만큼 바꾸기 블록, 마지막으로 회전 속도 블록을 불러옵니다. 제어 그룹에서 무한반복하기 블록과 1초 기다리기 블록, 그리고 10번 반복하기 블록을 가져옵니다. 드론 PWM 블록을 하나 복사해서 회전 속도를 1만큼 바꾸기 블록 밑에 결합하고 회전 속도 블록을 드론 PWM 블록 안에 넣습니다. 회전 속도를 0으로 정하기 블록을 따로 있는 드론 PWM 블록 밑으로 결합하고 1초 기다리기 블록을 복사해서 회전 속도를 0으로 정하기 블록 밑에 결합합니다. 결합된 블록을 깃발 이벤트 블록 밑에 결합하고 무한반복하기를 1초 기다리기 블록 밑으로 결합합니다. 그리고 10번 반복하기 블록 밑에 1초 기다리기 블록을 결합하고 10번 반복하기 안에 나머지 결합된 블록들을 넣습니다. 깃발 이벤트 밑에 있는 회전 속도를 0으로 정하기 블록에서 숫자를 25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10번 반복하기 블록의 숫자를 75로 변경하고 1초 기다리기 시간을 2초로 변경합니다. 75번 반복하기 블록을 우측 마우스 클릭 후 복사하여 기다리기 블록 밑으로 결합하고 밑에 있는 회전 속도를 1만큼 바꾸기 블록의 숫자를 -1로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결합된 블록 전체를 무한반복하기에 넣으면 코딩이 끝납니다. 작성된 예제가 어떻게 동작되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스코드 구조를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제 소스의 흐름을 보면 무한반복하기에 들어가기 전에 회전 속도 값을 25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처음 무한반복하기에 들어가면 회전 속도를 1만큼 75번 증가시켜서 출력값이 100이 된 상태로 2초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속도값을 1만큼 75번 감소시켜서 출력값이 25가 된 상태로 2초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동작이 무한반복하기를 통해 반복되도록 되어 있는 소스코드 구조입니다. 작성된 예제를 실행해볼까요? 드론의 배터리를 켜고 깃발을 클릭하면 드론의 1번 모터가 부드럽게 속도가 빨라지고
고속에서 2초간 유지되었다가 부드럽게 감속하고 저속에서 2초간 유지되는 동작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터 한 개를 활용한 기초적인 예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모터의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모터의 회전 속도 조절 방법을 활용해서 모터 4개의 회전 속도를 각각 조절하게 되면 드론이 공중에서 특정 형태의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드론의 비행 원리와 모터의 회전 속도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론의 4개의 모터가 어떻게 회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의 회전 방향을 보면 1번 모터와 4번 모터가 정방향, 즉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2번 모터와 3번 모터는 역방향, 즉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 방향이 서로 다른 이유는 모터의 회전에 의해 발생되는 회전 반발력을 서로 상쇄하여 안정적인 드론 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4개의 모터가 회전하고 있는데 모터의 회전 속도가 동일하다면 이론상으론 당연히 아무런 변화가 없겠죠? 드론의 비행 원리는 각각의 회전 속도의 차이를 통해 드론이 이동하거나 회전하거나 고도가 높아졌다 낮아지는 등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드론이 비행 중 보여줄 수 있는 움직임을 나누자면 좌우 이동, 앞뒤 이동, 좌우 회전, 고도 상승 하강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프로펠러 주변에 회전 방향과 함께 빨간 화살표와 파란 화살표가 있는데 빨간 화살표는 강한 회전, 파란 화살표는 약한 회전을 뜻합니다. 각각의 동작에 따라 강하게 회전하는 모터와 약하게 회전하는 모터가 다르므로 동작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이동, 앞뒤 이동은 그림과 같이 좌우 모터 또는 앞뒤 모터의 회전 속도 차이에 따라 드론이 기울어지게 되며 기울어진 방향으로 추력을 받아서 이동하는 원리로 동작합니다. 좌우 회전은 조금 특이한데요. 아까 서로 다른 회전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터의 회전을 통해 상쇄했던 회전 반발력을 역으로 활용해서 회전합니다. 2번, 3번 모터의 회전 속도가 빠르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1번, 4번 모터의 회전 속도가 빠르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도의 상승 하강은 모터 전체가 빠르게 회전하면 상승하고 모터 전체가 느리게 회전할수록 밑으로 하강하는 간단한 원리로 동작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비행 원리들을 활용하면 드론이 3차원 공간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각각의 비행 원리들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모터를 움직여서 기초적인 쿼드콥터의 비행 동작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코딩에 필요한 중요한 개념인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하고 예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일부 작성된 코딩 내용을 사용하기 편하도록 묶어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챕터 3에서 소개한 변수와 동일하게 필요한 만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를 만들면 함수의 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코딩창에 큰 머리 블록, 정의하기 블록이 만들어지고 다른 블록들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블록들이 생성되어서 필요한 곳에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행 원리를 활용한 각각의 비행 동작을 수행하는 예제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드론의 비행 원리 실습을 위한 각각의 동작을 정리하기 위해 먼저 함수를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추가 블록 그룹에서 블록 만들기를 클릭해서 새로운 블록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름은 앞뒤 이동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블록을 계속 만들 건데요. 다음 블록부터 이름을 좌우 이동, 좌우 회전, 상승 하강, 마지막으로 정지 블록을 만들겠습니다.
블록을 만들고 나면 화면에 정의하기 블록이 생기는데 적절한 간격으로 벌려서 배치해둡니다. 이 밑으로 블록들이 결합될 거라서 영상과 같이 넉넉하게 벌려주세요. 이벤트 그룹에 깃발 이벤트 블록을 가져오고 데이터 추가 블록 그룹에서 만든 5개의 블록들을 모두 가져옵니다. 불러온 블록에서 좌우 이동 블록을 앞뒤 이동 블록 아래에 결합하고 그 밑으로 좌우 회전 블록, 그 밑으로 상승 하강 블록을 결합해서 앞뒤 이동, 좌우 이동, 좌우 회전, 상승 하강 순서대로 동작하도록 결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지 블록을 하나 복사해서 상승 하강 밑에 결합합니다. 제어 그룹에 무한 반복하기 블록을 불러와서 정지 블록 밑에 결합한 후에 정지 블록을 깃발 이벤트 블록 밑에 결합합니다. 그리고 앞뒤 이동 블록을 클릭해서 무한 반복하기 안에 넣습니다. 로봇 그룹의 조정 비행 학습 확장 기능에 드론 PWM 블록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3개를 복사해서 결합합니다. 두 번째 블록부터 모터 핀 번호를 10번, 5번, 9번 핀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제어 그룹에서 1초 기다리기 블록을 가져와서 결합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합 블록들이 한 가지의 동작을 보여주는 소스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들어진 블록들을 복사해서 정의하기 정지 블록에 결합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체 블록을 복사해서 기다리기 블록 밑에 결합하고 그 블록을 정의하기 앞뒤 이동 블록에 결합합니다. 결합된 블록 전체를 복사해서 정의하기 좌우 이동, 정의하기 좌우 회전, 정의하기 상승 하강 블록에도 각각 결합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지 블록은 한 가지 동작, 나머지 블록들은 2가지 동작을 보여줄 수 있는 소스코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동작에 맞게 모터의 출력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지금부터 입력할 모터 출력값은 실제 비행에서 사용되는 모터 출력값이 아니라 모터가 실제로 동작되는 모습을 통해 비행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비행 원리 설명에서 각각의 비행 동작에 따라 모터의 출력이 세지거나 약해진다고 했었는데 출력이 약해지는 것을 출력값 0으로 표현하고요. 출력이 세지는 것을 출력값 50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터 1번부터 4번까지의 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코딩에서 사용된 PWM 출력핀 번호인 6번, 10번, 5번, 9번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뒤 이동의 경우 앞으로 가려면 5번, 9번 모터가 출력이 강해져야 하므로 5번, 9번 모터의 출력을 50으로 변경합니다. 뒤로 가려면 6번, 10번 모터가 출력이 강해야 하므로 6번, 10번 모터의 출력을 50으로 변경합니다. 좌우 이동의 경우 왼쪽으로 가려면 10번, 9번 모터가 출력이 강해야 하므로 10번, 9번 모터의 출력을 50으로 변경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려면 6번, 5번 모터가 출력이 강해야 하므로 6번, 5번 모터의 출력을 50으로 변경합니다. 좌우 회전의 경우 왼쪽으로 회전하려면 6번, 9번 모터가 출력이 강해야 하므로 6번, 9번 모터의 출력을 50으로 변경합니다. 오른쪽으로 회전하려면 10번, 5번 모터가 출력이 강해야 하므로 10번, 5번 모터의 출력을 50으로 변경합니다. 상승 하강의 경우 상승 시 모든 모터가 출력이 강해야 하므로 모든 모터의 출력을 50으로 변경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강하려면 모든 모터가 출력이 약해야 하는데 그냥 0으로 하면 정지와 차이점이 없으므로 모든 모터의 출력을 25로 설정해서 변경하면 코딩이 끝납니다.
이번 예제는 코딩이 제법 길었죠? 따라오시느라 수고했습니다. 한번 작성된 예제를 실행해 볼까요? 드론의 배터리를 켜고 깃발을 클릭하면 정지 동작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 좌회전, 우회전, 상승, 하강, 정지 이렇게 각각의 동작을 1초씩 유지하는 동작이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동작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다면 기다리기 블록들의 시간을 2초나 3초로 변경해서 실습해 보시면 각각의 동작을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비행 동작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드론을 조종할 때에도 이러한 비행 동작에 맞춰서 드론을 조종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활용하게 될 어플리케이션 조종 화면을 가져와 봤는데요. 왼쪽 조이스틱은 전, 후, 좌, 우 이동에 대한 비행 조종 입력을 할 수 있고, 오른쪽 조이스틱은 고도의 상승 하강과 좌우 회전에 대한 비행 조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챕터 4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대신에 키보드 이벤트를 활용한 예제를 통해서 드론의 비행 조종 명령에 따른 비행 동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실습했던 예제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정의하기 블록들에 연결되어 있던 드론의 비행 동작 블록들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분리한 블록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모두 지워주세요. 그리고 동작이 2개씩 묶여있던 블록들을 1개의 동작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2개의 동작으로 묶여있는 각각의 블록들을 1개의 동작으로 분리해주세요. 그리고 이벤트 그룹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블록을 각각의 동작 머리에 결합해주세요. 총 9개의 동작에 대한 키보드 입력을 설정해야 하는데, 정지 동작은 스페이스 키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우리가 게임할 때 많이 사용하는 WSAD 키와 화살표 키를 통해서 8개의 동작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뒤 좌우 동작은 각각 WSAD 키로 변경하고요. 좌우 회전과 상승 하강 동작은 각각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위쪽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 키로 변경하면 코딩이 끝납니다. 작성된 예제를 실행해 볼까요? 드론의 배터리를 켜고 각각의 키보드를 눌러보면 각각의 비행 동작들이 키보드 입력에 따라 동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드론의 비행 조종 역시 이러한 비행 원리를 기본으로 해서 조종 명령이 입력되는데, 추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드론 조종 실습에서 이 내용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드론 모터를 움직이는 기초부터 드론의 비행 원리와 조종 명령을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딩 드론의 비행 원리는 다음 챕터에서 드론의 자세 제어와 고도 제어를 다룰 때 한 번 더 등장하며, 드론의 비행 원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강의 내용을 보시고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진행되는 강의들도 잘 따라오시기 바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